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이나 듣자 하니 김서방 지인이 홍삼 판매로 아주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건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내 남는 여윳돈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투자해보고 싶구나. 아빠 사망보험금 그거 잘 쟁여놨다가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엄마 괜히 투자니 뭐니 하면서 한탕 터뜨릴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김서방 사업한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직한 것처럼 말해도 나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거 사. 검사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법도 잘 알고 지인들도 빵빵할 거 아니냐. 사업한다는 사람들 심기 거스르면 괜히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먹는다니까. 생각을 좀 해. 엄마,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뭔가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뭐 설마 안 씻고 너희 집에라도 찾아온 거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긴 생각해보면은 법 잘 알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사기 잘 당한다고 하더라. 너 조심하거라. 김서방도 괜히 사기 당해버리면 너도 신세같이 망하는 거라고. 괜히 쇼핑몰이니 디저트 가게니 차린다면서 나댈 때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또 나됐다고 그래. 말을 되게 섭섭하게 한다, 엄마. 그럼 네가 나대는 거지. 김서방이 법원 들락날락하고 검사로서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은 네가 내조를 똑바로 할 생각을 하고 남편을 잘 챙겨줘야지. 그런데 맨날 엄마 보러 온답시고 찾아와서는 수다만 떨고 있으니 김서방 내조는 누가 한단 말이냐? 아무리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해도 진짜 너무하네. 엄마 몸 아프니까 내가 돌봐주러 온 거잖아. 나 돌봐줄 것 없고 김서방이나 잘 돌봐. 내가 너 맞선 자리 꼭 나가라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가봤자 영양가 없는 사람만 나올 것 같다고 튕겼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대박 복권이었던 거 아니냐? 무슨 사람을 또 복권에 비유하고 있어? 김서방이 검사인 거 숨기고 자기랑 마음에 맞는 짝 만나러 나왔었던 거 놓쳤을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 엄마 말 듣고 그 자리에 안 나갔었으면 너 어떻게 될 뻔했어? 네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김서방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네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살라 이 말이다. 떵떵거린 적 없는데. 하여튼 말 지어내기 끝판왕이야. 허리 디스크로 몸이 아픈 엄마는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칭찬을 하면서 검사 사위라고 좋아했었는데요. 저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맞선으로 한 것 때문 탓도 있겠지만 방을 치우는 것부터 음식을 먹는 것까지 사람이 너무 게으른 데다 잔소리가 심해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었거든요. 결혼 정년기인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결혼이라고 떠밀다시피 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내심 후회가 가득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속마음을 모르는 남편은 저의 속을 긁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면서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든가 말도 안 되게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든가 하면서 과소비도 하며 자기가 늘 중심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다려놓으라는 양복 어디 갔어? 그거 세탁소에 맡겨놨어. 셔츠는 다려놨으니까 입고 나갈 때 찾아가면 될 거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다니? 당신이 시킨 거 다 했잖아. 쪽팔리게 검사가 세탁소에 들어가게 생겼니? 당신이 이런 문제는 알아서 제깍제깍 해야 될 거 아냐.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결혼했는데? 설마 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기본적인 건 하자는 거지. 너 솔직히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양복 다려놓고 출근할 때 갖다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고 기본적인 거 아니야? 이런 기본도 못해서 남편인 내가 나란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나란 일 한다고 많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우리 남편님, 말을 해도 똑바로 합시다. 나 원래 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당신 내조한다고 직장 관두라고 해서 그만둔 거잖아. 나도 계속 일하고 싶었다고. 그래? 일하고 싶으셨어? 그러면 일하셔.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 중이야.
친구가 디저트 가게 하나 차린다고 하던데 내가 손으로 만드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 예전에 베이커리 쪽으로 잠깐 배운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 싶어. 베이커리니 디저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해보라고 한 줄 알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이면에 깃든 뜻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범죄자들 심리를 파악할 때 쓰는 방법 좀 알려줄까? 저번에 말했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또 알려줄게. 먼저 표정이며 말투며 태도, 특히 눈빛을 제대로 살필 수 있어야 돼. 눈빛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구간이거든.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 그래, 알지 마음의 창 그 얘기만 지금 5번째 듣는다. 지겨워하지 말고 내 강의 들으라니까. 이거 경찰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강의료 200만 원은 받아야 되는 수업이라고. 당신 지금 200만 원짜리 수업 공짜로 듣고 있다니까. 무슨 말 할 때마다 몇만 원이니 몇백만 원이니 하는 그런 수식 좀 그만 붙이면 안 될까? 그렇게 계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강의나 하고 다녀. 그게 훨씬 더 돈 많이 벌겠네. 야, 내가 검사 일을 돈 때문에 하냐? 명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명예, 나란 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 나라실 한다고 바쁜 사람이면서 왜 맨날 나한테 카톡하고 오늘 저녁은 뭐냐고 묻고 계속 전화 걸고 그래? 정말 바쁜 사람 맞기는 맞아? 잠깐 짬내서 부인 챙기는데 그딴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진짜 실망이다. 이거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결혼 전에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더만. 달라진 건 당신이지. 나는 당신이 차분해 보이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호감 가지고 만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 얘기까지 나올 때 나도 좋다고 응했던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날짜 얘기 나올 때쯤 당신이 사실 검사였다는 거 밝힌 거잖아.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당신. 아니, 네가 대충 왜 이러는지 알겠네. 당신 지금 나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구나. 뭐? 열등감?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당신한테 열등감을 왜 느끼는데? 비록 내가 나이는 7살이나 많지만 초엘리트잖아. 검사. 그것도 30대 중반 나이에 부하 직원까지 잔뜩 거느린 권력의 중심. 캬,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다. 내 여동생도 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오빠라고 할 만해. 그렇게 자기가 검사라는 거 자랑하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되어 놓고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있어? 그렇게 말끝마다 검사하면 질리지는 않고? 아가씨도 이런 오빠가 창피하겠다. 그래, 열등감. 그런 감정은 꼭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오늘 하나 더 파악했다. 오케이, 접수. 나 이만 가볼 테니까 앞으로는 양복 철저히 신경 써 알겠지?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무슨 말을 진심으로 해도 꼬아서 듣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저는 나날이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들이 들으면 목에 겨워 터진 소리라며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한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뭐냐? 엄마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남편 뒷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뒷조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김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얘기니? 아니, 꼭 바람을 폈다기보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서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일단 김서방이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나는 절대 못 도와준다. 그렇게 알고 있거라. 못 도와준다니 무슨 소리야? 딸이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바람 피워본다고 해봤자 어차피 잠깐의 불꽃 같은 사랑인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니? 그거 괜히 주변에서 뜯어 말렸다가 오히려 지들끼리 더 활활 타오른 거잖니. 말려봤자 금단의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로맨스 찍느라고 정신없다니까? 차라리 그거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시간이 다 해결해줘. 이거사.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김서방이 바람을 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진짜로 바람을 폈다고 치면 엄마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딸이 바람 피운 남편을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보길 바라는 거냐고?
검사잖니, 검사.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나 대우받을 수 있는 직업 아니냐. 상식적으로 너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되니? 옛날 같았으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런 직업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직업이 아니라 직위겠지. 그럼 그런 시대 사람들처럼 첩이라도 데리고 있어도 된다, 이거야? 요즘 시대에? 네 아빠 돌아가시고 솔직히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잖니. 네가 취직하고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매일같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런 너를 검사한테 시집 보냈다는 게 이 엄마 일생일대 자랑거리란 말이다. 물론 나도 엄마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참아줄 마음은 없다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말고 나 때린다고 해도 지금처럼 말할 거야? 때린 게 아니잖니.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대서 엄마를 핍박하고 그러냐?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말자. 앞으로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냥 나 혼자 처리할게. 무슨 일인데 그래? 바람을 핀 게 아니면 무슨 일이냐고? 아무래도 김서방 검사라는 거 가짜 아닌가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검사가 아니라면 김서방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파헤쳐 보려는 거잖아. 다들 검사하니까 나도 믿고 있었지.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걸 본 적은 없잖아. 왜 검사 명찰인가 그런 거는 달고 다니지 않았니? 명찰은 그렇다 쳐도 전화해 보려고 해도 창피하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소속이 무슨 비밀인지 기밀인지라면서 연락해도 안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안건이 워낙 커서 그렇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하는 일이 중요하면 그럴 수도 있잖니. 넌 왜 남편 말을 못 믿어? 엄마는 왜 딸 말을 못 믿어? 남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검사가 자기 신분이 검색이든 연락이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명찰을 또 달고 다니면서 신분은 제대로 못 밝히고 감춰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더 의심되는 게 있어. 또 뭔데? 뭐가 의심이 된다는 건데? 그 사람 말하는 것부터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전에 친구들이랑 놀다 와서 그 사람이 준 카드로 돈 쓴 적이 있었거든? 그래,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때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고 하니까 돈을 생각보다 안 썼다면서 의아해 하더라고. 그래서 객출했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날 보면서 깔깔 웃는 거야. 객출했다는 게 왜 깔깔 웃을 일이냐? 맞는 표현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데 남편은 객출이 아니라 각출이래. 각자가 냈으니까 각출이 맞는 거라고 우기잖아. 그거 황당해서 단어 뜻까지 검색해서 보여줬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뜻에서 바뀐 거래잖아. 국립국어원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래. 너무 어이없잖아, 엄마.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법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잖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딸 말을 정말 못 믿는 거냐고. 나 만약에 사기 결혼당한 거면 엄마 평생 원망한다? 그래도 괜찮아? 네 말이 정 그렇다면 엄마가 한번 도와는 줘보마.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는 집 앞에 있다가 그이 나가는 대로 좀 따라다녀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니까 당분간만 부탁할게. 네 엄마 몸 아픈 거 알고도 부탁하는 거니까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할 거다. 안 그러면은 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는 결혼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나 붙잡고 사정할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딸 인생 망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도우라고. 나 이 결혼 생활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힘들여 낳아서 키워놨더니 소용도 없구만.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속아주마. 어디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엄마는 저와 함께 협조하여 남편의 뒷조사를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일상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관찰을 하게 되자 이상한 점을 여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라든가 친구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바쁜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도 직장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검사는 워낙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직장에서 자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에 한 달 넘게도 못 들어간 적이 있다고 허풍 섞인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와 대조하면 일에 치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조금 더 확실하게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 흥신소 사람들 써보는 건 어떠니? 괜히 사람 썼다가 돈만 나가고 도리어 협박 받을 수도 있다더라. 그러지 말고 엄마가 날 잡아서 남편 좀 정신없이 만들어줘. 내가 그의 핸드폰 몰래 확인 좀 해볼 테니까. 잘 때도 계속 손에서 쥐고 있고 아예 놓고 다니질 않거든. 아무래도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직접 나선다고? 검사인 김서방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면 어쩌자고? 엄마, 지금 남편이 사기꾼일지도 모르는데 그딴 게 문제야? 그리고 이혼하라면 하라지. 그런 말 들으면 누가 무서울 줄 아나. 그나저나 확실히 김서방 이상하긴 하더구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맨날 커피숍이니 낚시터니 놀러만 다니고 일하는 꼴을 못 보지 않았니? 검사가 원래 이렇게 편한 직업이었니? 내가 말했지 이상하다고. 객출 말고도 내가 틀린 거 한둘이 아니라고 했었잖아. 어찌 됐건 돈 얼마나 보태주면 되니? 갑자기 이 엄마가 조바심이 생기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되는구나. 이제서야 딸이 걱정되시는구나. 하긴 사기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면 내 인생의 큰 오점이긴 하지.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 사기 결혼인 거 확실하면 혼인 무효인가 취소인가도 가능할지 모른다니까. 내가 다 알아놨어. 그래,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지. 물론 그것도 김서방이 정말 사기꾼이어야 할 때 말이겠지만. 도와줄 거지? 나는 엄마가 이 일에 꼭 동참해줬으면 해. 엄마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은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딸이 하는 일 다 쌍수 들고 반대하던 거 반성할 것 같아서. 동참이고 뭐고 간에 이미 반성하고 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험금 하나 건사해서 너 어떻게든 잘 시집 보내려고 했었는데. 겁만 들고 우리 딸 믿지도 못하고 신세만 망쳤구나. 욕심 때문에 너 괜히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 사기꾼한테 결혼시켰다,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가? 물론 엄마랑 남편이 직장 관두라고 종용해서 때려치긴 했지만, 나도 당시에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친구랑 디저트 가게 차릴까 하는 생각에 그만뒀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 선택이란 얘기지. 엄마도 그걸로 너무 심란해하지 말자. 어떻게 심란해하지 않겠니? 딸 인생을 엄마가 돼서 망쳐버렸는데. 아직 김서방 사기꾼인지 확정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도 그걸로 우리가 더 끈끈해지면 되는 거지. 나중에 이 일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잖아.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도 다 회복되는 시기가 있더라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엄마의 낯간지러운 말에 힘을 입저는 엄마와 함께 남편을 하루날 잡아 술을 먹였습니다. 원래라면 한사코 만류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던 남편이었으나 몸이 아픈 엄마까지 장모체면 살려달라며 계속 술을 권하자 만취하게 되더군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았고 휴대폰에 감춰뒀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의 여동생은 친여동생이 아닌 사기의 동료이자 애인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장에 왔었던 신랑 측 하객들 모두 돈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야, 이번 것만 대박 터뜨리면 당분간은 조용히 외국에서 지내는 거다. 그리고 너 총알 좀 아껴서 써라. 뭐 그렇게 과소비를 해대. 그간 사기쳐서 번 돈은 어쩌고 앓는 소리야? 검사 행세한다고 마누라한테 카드 맡기고 결혼식 치른다고 알바 고용한 것부터 여기저기 일벌인 게 많아서 그래. 모은 돈 점점 바닥나고 있거든? 조금만 더 분발하자, 오빠. 이번 것만 잘 마무리 지으면 우리 정말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 사망보험금이 무려 16억이 넘는다잖아. 솔직히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는 편하게 놀러 다니고 나만 죽어라 고생 중이잖아. 고생이라니. 검사 사칭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괜히 포지션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이번 건 한 번만 잘못 삐끗해도 모조리 날아가는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타이밍 잘 맞춰서 한 번에 수금한 다음에 외국으로 튀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잖냐. 근데 지금 마누라 년도 아주 피곤한 성격이야. 각출인지 객출인지 뭐 알지도 못할 말 늘어놓으면서 날 물고 늘어지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장모년이 움켜쥐고 있다는 사망보험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집만 팔게 했으면 됐는데 괜히 계획 변경돼서 이 고생이다. 돈 더 버는데 고생 좀 하면 좋지. 그 정보 누가 갖다 준 건지는 기억하고 있지? 나한테 설마 사기 친다거나 하면 정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 야, 내가 사기는 쳐도 순정남이야. 설마 너한테 사기를 치겠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타이밍 맞춰서 나타나기나 해. 그 의사 역할 해줄 배우 하나 고용해놨다며. 다 준비해놨으니까 신호만 제때 해줘. 지금 오빠 말에 의하면 언제 말을 꺼내더라도 단박에 넘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내가 양념 다 쳐놨다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가 조만간 얘기해볼게. 팔자에 없는 결혼까지 하고 나도 참 고생이다. 나는 의사랑 결혼하는 꿈에 부푼 여자를 잘 연기하고 있을 테니까 잘하고. 설정 디테일하게 가는 거니만큼 완급 조절 신경 쓰고. 의사 남편이 개원하는데 돈 안 보태주면 이혼한다고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야, 내가 다 양념 해놨다니까?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겉으론 검사 타이틀에 벌벌 떠는 인간들 한둘이냐? 이혼한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돈 내놓을 거 눈에 훤하다 훤해. 장모까지 나서서 나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셔. 사기꾼들이 작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만 하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죠. 엄마는 이를 확인하더니 지인 중 경찰 관계자에게 전할 거라고 말을 했고 제게는 추가적인 증거를 모으라고 말하더군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 각오하며 저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걸 모르는 남편은 어느 날 저를 불러 내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카페에 갑자기 부르고? 일 바쁘다더니 나 불러서 수다 떨 시간은 있나 보네. 말 한번 까칠하게 하네. 앉아서 잠자코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무슨 얘긴데 또 무게를 잡고 그래? 내 동생 곧 의사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그래서? 잘된 일이잖아. 그런데 조건이 병원을 개원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집 팔아서 돈 좀 보태주자. 뭐? 집을 판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는데? 강남 중심에 개원하면 그거 회수하는 건 반년도 안 걸려. 그 뒤로 동생이 셋에서 4배로 갚겠다고 하니까 투자 좀 하자. 아주 맡겨놓은 돈처럼 말한다? 내가 당신한테 쓴 돈 생각해봐. 많이 투자할수록 무조건 남는 장사라니까. 기왕 하는 김에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있지? 그거 좀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장모님한테 달라고 해.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이야 이혼. 그동안 당신이 나태하게 구는 것 많이 참아줬어. 검사 남편 건사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란 말이야. 애정을 증명해보라고. 아, 저기 동생이랑 옆에 예비 매부까지 들어온다. 표정 피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래, 이혼할게. 이정신 병자놈아. 뭐? 정신병자? 이게 미쳤나? 아니지. 정신병자라는 거는 정정해야겠다. 너는 허언증이나 정신병이 아니라 사기꾼이잖아. 자기가 말하는 거짓말에 진심으로 심취한 사기꾼. 뭐? 사기꾼. 어이가 없네. 야, 내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너랑 장모까지 깜빵에 쳐놓을 수 있어. 말 조심해. 내가 왜 말을 조심하니? 너나 감방에 갈 준비에 미친놈아.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자신의 목에 걸린 검사 명찰을 은근슬쩍 여기저기 내보이더군요. 남편의 여동생 역할인 사기꾼 역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남편과 여자의 따귀를 한 대씩 후려 갈겨줬습니다.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경찰분들을 끌고 카페로 들어오셨죠. 여기에요. 여기 이 사기꾼 연놈들 잡아가세요. 경찰 선생님들. 엄마, 타이밍 적절하게 잘 왔네. 아니, 잠시만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이 미친놈아. 너 이미 다 들켰어. 그 옆에 년이랑 작당해서
나랑 내 딸 돈 뜯어내려는 거 다 걸렸다고. 오빠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내가 이 건을 얼마나 준비했는데. 지 입으로 시인했네. 아니,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보, 장모님,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오해고 나발이고 감방 들어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 이 미친놈아.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나랑 내 딸을 노려. 아, 이거 놓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경찰분들, 인연 좀 말려보세요. 나 검사라고. 엄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사기꾼인 남녀를 끌고 가서야 엄마의 흥분은 가라앉았죠. 사기꾼 커플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던 상황이라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저와 본인의 인생까지도 망칠 뻔했었던 엄마는 많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하신 것은 물론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제게 보태 디저트 가게 차리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화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기꾼 커플 역시도 제 집만이 아닌 사망보험금까지도 노려일이 실패했던 걸 생각해보면 욕심이란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부모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절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본인의 식당을 말아먹고 알아눕고 잘난 맛에 살던 남편은 제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원을 해온 일이 있었죠. 제게 잘해줬더라면 잘 풀릴 수 있었던 본인들의 인생이었지만 일을 망치게 된 그들의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손님들한테 자꾸 서비스 주지 말라고 했잖아. 소주 하나 3,000원 넘는 걸 공짜로 주면 어떡해? 알바생이 다른 테이블에 나가야 할 걸 잘못 주는 바람에 15분이나 지연이 돼서 그런 거지. 손님들 평판 관리가 잘 되어야 가게도 잘 될 거 아냐. 어차피 저런 사람들 챙겨봐야 가게 평판에 별 도움도 안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얼른 내보내고 테이블 회전율 높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몰라? 너는 어떻게 식당일 도운 지 1년이 넘도록 발전이 없냐? 장사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당신도 식당 일 돕게 된 거 나랑 차이 얼마 나지도 않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날백수나 다름없던 사람이? 뭔 날백수야? 내가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래도 예선 통과는 밥 먹듯이 한 사람이야. 예선 통과 횟수만 20회는 넘는다. 탈락 횟수만 20회가 넘는다는 뜻인데 그게 자랑이야? 아니, 그 얘기는 당신도 어차피 싫어하니까 이쯤 하고 언제는 나보고 식당 일 잘한다며? 그야 식당에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입 발린 소리 한 거지. 솔직히 네가 요리를 잘하냐? 설거지를 빠르게 하길 하냐? 내가 원래 완벽주의가 있어서 꼼꼼하게 하느라 그래. 그래도 내가 설거지한 게 어머님이랑 당신이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더만. 저번에 젓가락 끝에 고춧가루 묻어 있는 거 보고 손님이 많이 불쾌해하셨던 거 기억 안 나? 이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너 장사했으면 100% 망했다. 생각을 해봐. 젓가락에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그냥 다른 걸로 교환하면 그만인 거 아냐. 까다로운 애들 비위 다 맞춰줄 생각으로 장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나도 모든 사람들 비위 맞춰줄 생각은 없어. 단지 기본이라 생각되는 위생이며 요리 맛 정도는 신경 쓰고 가자는 거지. 아이고, 장사 도운 지 1년 됐다고 네가 박사라도 된 것 같아? 예전에 아빠가 식당 일 한 적 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었다며. 식당은 잘 됐는데 친구분 빚보증 서시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네, 변명하시는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장인 식당일 도우면서 네가 망하는 법 열심히 배웠다는 거 잘 알겠으니까 적당히 하자. 요즘 나 요리 학원도 다니는 중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좀 말자고. 가게 물려받기 위해서 요리 실력 늘리려는 거잖아. 그럼 당신도 식당에 기본적인 애정은 있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도 어차피 식당 일에 반쯤 손 놨잖아. 당장 오늘만 해도 대목이라 사람 정말 많을 때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만 봐도 알잖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당신 말에 휘둘리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 방침을 막 바꾸고 그래야겠어. 당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건 잘 알겠어. 일단 나도 이 문제로 더 따지지는 않을게. 일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도 영영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시키는 거 잘해. 조만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다들 같이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당신 마당발이라고. 어디로 갈지 다 코스 짜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잖아. 귀찮다고 자꾸 미뤄두지 좀 말자. 당신 이것저것 일 버리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사람이니까 미리 하는 얘기야. 아우, 이놈의 잔소리. 적당히 좀 해. 지친다, 지쳐. 가게 평판이 점점 나빠지면 당신이 해야 할 일 힘들어지니까 도와주려는 거잖아. 왜 내 의도를 자꾸 꼬아서 해석하고 그래? 됐으니까 안 된다 뭐다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만 자꾸 나불거리지 말라고 좀. 당신도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학원까지 다니며 배우는 거잖아.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이 생기지. 외면하고 있다고 저절로 막 해결이 돼? 꼼꼼하게 일 잘하던 알바도 멋대로 혼내고 자르기나 하고 말이야. 민우는 내가 자를 만해서 자른 건데 뭔 참견인데? 손도 느리고 영 별로였어, 그 자식. 적당히 진상들 무시하면 되는데 달래고나 앉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민우 아니라 정민이잖아. 몇 달을 봐놓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손님들 컴플레인 심한 거 케어해준 애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래, 너 참 잘났다. 야, 이렇게 나불거릴 열정으로 나 칭찬이나 좀 해주고 엄마 말이나 잘 들어주면 안 되냐?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당신도 어머님 말투 따라하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기 진짜 싫다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잔소리를 적당히 하지 그랬어. 더 심한 말 튀어나오기 전에 좀 다물자, 응? 식당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요청을 하신 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게 일에 마음이 떠서 놀러만 다니시고 있고 남편은 매사가 대충의 건성인 사람이라 가게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아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남편만 싸고 돌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너 우리 둘째 창식이 무시하는 거냐? 애가 노래한답시고 새길로 좀 빠지긴 했다만 그래도 어릴 때는 영재 소리 듣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네가 식당 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견질에 잔소리질이니? 그이가 뭐라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식당 평판 떨어지면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 이유 없이 참견을 하지는 않죠. 그래, 네 고견을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식당 일 20년 넘게 한 이 시무에게 한 번 1년씩이나 배운 네가 말해보렴. 물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식당 잘 꾸려오신 건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하고 위생이 따라줘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남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설거지도 대충대충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 미리 전해 들었다. 덕분에 테이블 회전율도 높아지고 알바생도 하나 덜 쓰게 됐으니까
당장 수입은 더 늘었잖니. 식당일 1년이나 배워놓고도 네 머리론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냐? 너도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수입이 당장 늘기는 했는데 손님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식당 별점이며 평가들 확인해 보니까 위생 문제로 지적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남자 직원인지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여서요. 애가 요리 학원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마당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지적질이나 하는 건 정말 꼴 보기가 싫구나.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는 이 식당 망하게 하고 싶은 거니? 듣자 하니 막 손님들한테 소주며 음료수며 네 것인 것처럼 기분 내면서 퍼주고 있다던데? 아니요.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손님 많아지게 하고 싶고 만족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일 있으면 서비스라도 하나 더 드린 거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서 정말로 열심히 한 건데요. 어디서 시어미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보기에 미달이니까 나도 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럼 손님이 정말 화나고 이러면 고기 나갔던 거며 계산할 비용이며 다 물려줄 수도 있겠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얘가 경제관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그래, 너 회사 생활 몇 개월이나 했다고? 대학 졸업하고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고 바로 식당일 돕게 됐고요. 3개월밖에 회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에 어둡지. 너처럼 이상론으로 가게 일을 한다고 술술 풀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다. 어머님,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식당일 돕는다고 퇴사를 한 거지. 일 못한다고 잘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제 나름대로 식당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래, 사돈 양반 식당일 도왔던 것도 들었다. 듣자 하니 쫄딱 망했다던데 헛공부한 거 잘 알겠구나. 앞으로도 이 시어미한테 가게일 관해서 또 뭘 가르쳐 줄 생각이 드니? 혼날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자면 가게 평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위생 철저하게 하고 안 좋은 재료 주는 곳 대신 새로운 곳이랑 거래도 트고요.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인 건 왜 몰라? 허이고 얘기만 들어보면 아주 지가 요리 전문가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자신이 있고 잘났으면 네가 식당을 따로 차리든지 하렴. 지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옳고 똑똑한 사람이지. 어휴, 답답해. 시어머니며 남편에게 식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식당 일을 해본 적 있던 아빠에게 상의를 했는데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봐야 뭐하니? 너만 스트레스 받을 뿐이니 관둬라. 거 안 그래도 쭉 지켜보니까 사돈 양반이며 사위며 성격 만만찮은 사람들이던데. 나도 알지. 아는데 가게 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나 식당일 도울 때는 별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더니. 그때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에 더 관심 많을 때였고, 지금은 요리하는 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빠 생각을 말해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돈이랑 사위가 하는 말이 100번 옳기는 하지. 단기간에 돈 많이 벌고 폐업할 거라면야. 그럼 오랫동안 가게 하려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거지. 오늘 가게 온 손님한테 조금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아. 그런데 그 손님이 다음에도 찾아오게 하고 단골로 만들고 입소문도 퍼지게 하려면 서비스가 기대한 이상으로는 제공이 되어야지. 지금 가게 요리는 맛이 있고 사돈은 요즘 가게 일에서 거의 손 뗐다며. 아버님 살아계셨을 적에
내가 가게 찌개류 들이며 반찬 맛봤었잖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죽었지. 여전히 먹을만 하기는 한 정도지만. 위생 수준은 영 별로라더니 그건 요즘 어떤데? 내가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려는데도 기를 쓰고 말리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바생도 남편이 돈 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젓가락에 막 고춧가루 같은 거 묻어 있다거나 마늘에 곰팡이 있다거나 할 때도 있거든. 그런데도 위생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빨리빨리 시키라 속이 터진다. 정말. 손님들도 줄어들고 있고 평판도 안 좋아지고 있다며. 그럼 길어야 1년 가겠네. 1년? 농담이지? 이제 나 가게 일에 막 재미 붙고 있고 좀 알겠다 싶은 참인데. 정 그러면 네가 가게 하나 따로 차려보는 건 어떠냐? 무슨 말이야? 가게를 따로 차리다니? 사실 너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자금으로 쓰게 하려고 모아두던 적금이 있었다. 그거랑 네가 모아둔 돈이랑 보태면 적당한 가게 하나 차리는 건 가능도 하겠지. 그런데 왜 그걸 이제 말해? 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럼 넌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냐?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결혼 후에 변했어서 문제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다 인생 연륜인 거다. 식당일 하게 되면 사람 보는 눈도 철저하게 기르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친구 빚보증 때문에 식당 말아먹은 아빠가 할 말은 아니지.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다. 어쨌거나 너한테 식당 얘기 꺼낸 건 진심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거라. 일이 이렇게 풀리려고 그랬던 건가 싶을 정도로 기회가 맞기도 하니까. 기회가 맞다니? 고향 친구 중에 친척이 있는데 병환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게 됐다더구나. 거기 도구며 장비들 헐값에 처분하려고 생각 중이라던데 그것만으로도 돈 상당히 굳을 거 아니냐. 물론 네가 완벽주의자 기질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에는 일단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는 법 아니겠니? 아빠가 많이 도와줄 거지? 택시일 당분간 쉬면서 나 도와준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 그럼 네 엄마도 끌어들이는 게 좋겠구나. 일손은 하나라도 많아야지. 저만의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빠의 권유를 듣게 되자 많은 고민이 들었죠. 현재 하고 있는 식당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식당을 차리는 게 과연 잘 되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식당 일을 엄마와 같이 도와주신다고까지 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결국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지침들을 적용해 보게 되었죠. 물론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 가게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엄마랑 나한테 다 맡기는 건 무슨 짓이냐. 손님들은 한가득이고 이렇게 오픈 빨 받을 때 더 철저하게 일해야 하는 거 모르냐? 미안. 지금 하는 남편 쪽 가게 일도 완전히 팽개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새벽부터 가게 가서 마늘 꼭지며 다 제거한 게 누구야? 엄마 아빠 힘들다고 한 감자며 채소 씻기며 다 손질한 것도 나잖아. 내가 식당일 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그랬니? 아빠랑 엄마 미어 터지는 손님들 받느라 골병 들겠다. 그럼 안 되니까 책에 잡힐 때까지 사람 좀 더 쓰자. 어차피 서비스 철저하게 할라치면 일손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좋잖아. 그러면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아빠가 얘기한 게 길게 보라는 거였잖아. 적자를 볼 때 보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날이 오겠지? 고기 맛있고 가게 깨끗하고 서비스 괜찮은 식당이 왜 망하겠어. 하긴 사람들 평은 아주 좋더구나. 이대로라면 정말 제대로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아빠 마음이 요즘 설레기도 하고 그래.
네 엄마야 잘 될수록 더 겁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중에 엄마랑 아빠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네. 사실 남편이 지금 가족여행 가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 가보고 괜찮다 싶으면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어쨌거나 우리 딸 빨리 아르바이트생이나 더 고용하거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어디 없니? 참,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가게 일손 충분하다고 얼마 전에 한 명 또 잘라버렸거든. 초보라 속도가 느리다면서. 느린 사람이면 가게 일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 내가 보기에는 숙련이 덜 돼서 느려 보였던 거지. 그렇게 느리지도 않더라. 그리고 배우려는 열의도 있고 꼼꼼한 편이라 좋을 것 같았거든. 받아놨던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 볼게. 그거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모르겠다. 급한 불이 꺼질지 불이 더 커질지는. 하여튼 얼른 연락이나 해보거라. 다른 사람이 채갈지도 모르잖니.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전 오픈빨이 유지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죠.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는지 제가 추천한 알바생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해줬고 덕분에 간신히 남편 쪽 가게 일과 제 가게 일을 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흥해가는 저의 가게와 달리 남편 쪽 가게는 급속도로 기울고 있는 게 보여 또다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요. 가게 평점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시 가게 일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하나하나 휘둘리면 장사 못한다. 가게 평점이야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친구들이랑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왜 방해질이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서 그렇죠. 그럼 어디 댓글 알바든 평점 알바든 써서 가게 평가를 좋은 걸로 덮으면 될 일 아니냐? 너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하니? 하나하나 내가 다 떠먹여줘야겠니? 아님 창식이랑 의논해서 결정을 하든가. 왜 알아서 생각이라는 걸 못해? 그이한테 말해도 요리 학원 다닌다고 신경을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밤늦게까지 선생한테 따로 배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어째 네 말을 들어보면 심사가 단단히 뒤틀려 있는 것 같다? 가게 일에 남편이 영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평소에 서비스 어쩌니 하면서 손님이 왕인 것처럼 굴더니 심호 기분 하나 못 맞춰주고 있잖니. 티타임 즐기고 있는 중인데 계속 말 걸어서 심란하게 할 거냐? 가게 일의 가짜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불나불 세상 지 혼자 똑똑한 것처럼 나대고 있어. 가게 평점은 홍보업체 고용하든지 해서 회복시키면 될 일이니 내가 알아보든지 하마. 앞으로 이딴 문제로 또 설쳐대는 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주시할 테니까. 알겠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만으로 넘어가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봐도 여행 갈 곳을 알아보느라 바쁘다면서 제대로 답변도 주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요즘 학원 다니랴 여행지 알아보랴 정신없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일을 버려? 너 진짜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한테 말할 게 있다고 했잖아. 정신없고 피곤해서 듣기 싫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왜 자꾸 쫑알쫑알 남편을 힘들게만 해? 가게에서 힘들게 한 걸로는 부족하냐? 엄마한테 가게 운영 도와달란 소리는 왜 자꾸 하고? 당신이 제대로 했어봐. 내가 그런 얘기들을 꺼냈겠어?
여행지만 하더라도 당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정해진 건 있고? 미국 가기로 결정했고 코스도 다 짜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미국? 그걸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해? 한 달 전인데 뭐가 갑자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여권 준비하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더구먼. 째건 더 귀찮게 하지 마. 나 요즘 정말 심란하니까.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고 싶거든. 뭐 그렇게 열심히 배우길래 오만 생색은 따로 과외까지 받는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니까 따로 수업 듣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저번에 학원 구경까지 시켜줬잖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학원 내부 보여준 거지. 내가 가서 구경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가르쳐 주신다는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그걸 알아서 뭐하게. 시끄럽고 엄마한테 여권이나 만들라고 해. 난 학원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당신이 얘기하지. 요즘 나한테 심기 불편하신 상황인데 남편은 학원 일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귀찮은 것들은 죄다 제게 떠맡겼는데요. 저는 남편이 학원에서 잘 배우고 있나 구경도 할 겸 학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내는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에 가게 된 상황이니 저와 함께 여권부터 만들어야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더군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남편이 있을 학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알 뿐인 학원에 방문했더니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도 거의 없어 의아했던 저는 소리가 들리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학원 선생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붙어 있다가 저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둘은 알몸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학원 선생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옷가지를 챙긴 채 도망갔고 남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와? 설마 나 몰래 미행한 거야? 미행? 네가 보여준 사진에 학원 이름 훤히 나와 있는데 뭔 얼어 죽을 미행. 그리고 이 미친 인간아, 요즘 요리 과외는 알몸으로 받니? 식당일 건성으로 하면서 어째 요리는 열심히 배우나 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은 마누라 두고 한다는 짓거리가 불륜이니, 응? 일단 진정부터 하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둘이 하는 짓거리를 본 마당에 무슨 얘기를 들어봐. 이 미친놈아. 너랑은 당장 이혼이야. 나도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워. 당신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왜 얘기도 안 들어보려고 그래? 어떤 사정이 있을 줄 알고? 너는 나 칭찬해주지도 않고 늘 쪼아대기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진 씨는 나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내 자존감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어. 내가 당신 칭찬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손님이 조금 띠껍게 대했다고 주먹 날리려던 거 참았을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지? 요리 학원에서 배우느라 피곤하다면서 매일 침대에서 잠만 잘 때 기특하다면서 내가 손이며 종아리며 마사지도 해줬고 가게 일로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했잖아. 그것도 가게 일 잘해보려고 의견 제시한 거였을 뿐이야. 그리고 자꾸 잔소리라고 그러면서 무시만 했지 뭐 들어준 적이나 있고? 내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훤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친구 종필이도 잡혀 사는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더라. 남들이 들으면 당신 욕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일걸? 당신이 또 뭔 헛소리를 떠벌리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됐고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 상간녀까지 같이 묶어서 깔끔하게 대가 치르게 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남들이 판결 내리게 해주면 될 일이고 그럼 불만 없지? 여보, 왜 이래? 우리 회복할 수 있어. 나 정말 앞으로 잘할게. 그래, 여행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오면서 오늘 안 좋았던 기억 훌훌 털어버리자. 응? 미친 소리 그만해. 이 인간아. 냄비로 후려갈기기 전에 닥치라고. 학원 내부에 있던 냄비를 진짜 던질 듯이 집어들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는 남편. 그 한심한 모습을 보니 뭐라 할 마음도 들지 않아. 저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학원을 벗어났는데요. 이 일을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간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네가 거길 왜 따라온다는 거니? 너까지 가면 가게는 누가 보라는 거냐? 무슨 집 팔자에도 없는 여행을 가겠다고 지랄은 지랄인지 원. 절대 안 되니까 가게 남아서 일해. 이 미친년아. 1년 내내 몸 갈아가면서 가게 일 했더니 해외여행도 빠지라고? 2년 이거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2년?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니?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댁 잘난 아들이 바람나준 덕분에 댁이랑 저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똑똑히 새겨들어. 이 미친 할망구야. 댁 가게가 이제 앞으로 망하건 말건 아무 상관도 안 할 거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허이고 큰 소리 친다만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고 앞날 살아갈 생각하면 막막할 거다. 회사까지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식당일 깨작 배운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내 가게가 댁 식당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걱정 마. 이 미친 할망구야.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할까? 우리 남인데. 하여튼 지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 미친 할망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 저는 시모를 차단해버리고 상간녀 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린 가게가 워낙 잘 되고 있었던지라 굳이 위자료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지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지긋지긋한 두모자는 제가 차린 가게가 더 잘 나간다는 걸 알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죠. 위자료에 상간녀와의 이별까지 겹쳐 정신이 피폐해진 남편은 가게를 아예 내팽개쳤고 전시모는 혼자 가게를 살려보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은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며 하소연을 해오는 전 남편. 제게 종종 찾아와 제발 마음을 돌리라며 매달렸었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 이후로는 겁이 났는지 종적을 아예 감춘 상황이네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던 노담 모자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